우크라이나에 대한 집속탄 지원을 결정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면서 미국의 포탄이 충분히 생산될 때까지만 지원할 거라며 지원을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집속탄은 대형 폭탄이 공중에서 폭발하면서 열리면 그 안에 있던 수백 개의 소형 폭탄이 공중으로 흩어지면서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를 미치는데요. 자, 영상으로 집속탄의 작동 방식을 보지요. 발사된 무탄이 열리면서 보시는 것처럼 수백 개의 새끼 폭탄이 공중에서 동시에 발사되지요. 폭탄이 사방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파괴 범위가 넓고 대상도 무차별적입니다. 집속탄 한 발이 터지면 축구장 여러 개 면적을 파괴할 정도로 위력이 엄청납니다. 이 집속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불발탄이 지뢰처럼 남아있다가 뒤늦게 터져서 민간인이 다칠 수 있기 때문인데 지난 2021년 집속탄 사상자의 97%는 민간인이었고 특히 절반 이상이 평균 10살 정도의 어린이였습니다. 집속탄이 비인도적 무기로 분류되는 이유입니다. 2006년 이스라엘이 레바논 침공에 사용한 집속탄의 40%가 불발됐고 또 민간인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레바논에서 발견된 집속탄이고요. 이 사태를 계기로 이듬해 집속탄의 생산과 사용을 금지하는 오슬로 선언이 채택됐습니다. 이후 2010년 유엔에서도 공식적으로 집속탄 금지 협약을 발표했고 현재는 전 세계 123개 나라가 집속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이 협약에 가입한 적이 없고요. 우리나라와 북한, 또 이스라엘 같은 분쟁 지역 국가들도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집속탄 지원을 두고 서방 동맹국에서도 지원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결정을 적극 방어하고 나섰지만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이후 논란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과 인권단체는 물론 독일과 영국 등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미국 정부가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부족한 포탄을 공급하기 위해 생산을 확대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걸려 집속탄 지원을 부득이 결정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공격으로 이미 많은 사람이 죽었고 방어를 제대로 못하면 더 많은 민간인이 죽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는 집속탄을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있는 러시아군 진지를 공격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The allies will continue to help Ukraine defend itself. This is about keeping Ukraine in the fight. You were just there. 조 바이든 대통령도 나토 정상회의 출국 전 인터뷰에서 불발률이 낮은 집속탄이 제공될 것이라며 영구적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에서조차 민간인 피해가 우려된다며 집속탄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권은 여야 관련 없이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집속탄이 미국 기대만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All of these weapons are useful. They're all effective on the battlefield. They will all help Ukraine in its struggle, but no single weapon is going to produce victory. 미국의 집속탄 지원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이번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선희입니다.